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장종완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파르타 체어업 레벨 1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서는 첫 번째 올해 6월 15일 지난주에 시험 봤잖아요. 시험 본 거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 전략, 그다음 세 번째 체어업 소개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사람들 물어보시잖아요. 몇 분 동안 해요? 오늘은 2시간에서 1시간 20분 뺀 40분을 진행하겠습니다. 40분 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이 올해 접수한 인원 제가 낙서를 좀 해놨는데 계산을 좀 해놨어요 미리. 이 올해 시험 684명이 이제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했고 이제 2차 시험 응시율은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540명 정도 이제 시험을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40회 이제 1차 시험 합격생은 이제 유예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올해 유예생이 300명, 그다음에 이제 올해 초시생이 이제 351명, 초시생은 아니죠. 3동차, 5동차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350명 정도가 접수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 2023년에 1차를 합격하신 분이 405명 있었잖아요. 맞죠? 그럼 그분들이 올해 유예생이죠. 그러면은 313명만 봤어. 그러면은 92명이 어디 갔을까요? 작년에 동차로 합격한 사람이 31명. 올해 이 유예생인데 61명이 어디 사라졌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15% 정도는 경쟁을 제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를 합격하고도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여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다시 1차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 없다. 가끔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결과가 좋은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유예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여러분들은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명 정도가 이제 어디 이렇게 이 공부를 그만두신 건지 파악은 안 되지만 아무튼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을 이제 예측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2차 시험 보실 거잖아요, 맞죠? 2차 시험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자연으로 이제 사라지는 분들 포함해가지고 이제 합격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원 포함하면 이제 270명 정도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1차 시험 합격하시는 분들 올해 기준으로 한 380명 정도 나온다면은 550에서 한 600명 정도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1차 시험 합격하는 인원에 따라서 600에서 700명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올해보다 조금 줄어드는 그런 인원이 이제 내년에 2차 시험을 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이 되게 저희가 기출문제 해설하고 다 올려놨잖아요, 맞죠? 그 중에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상세한 내용은 해설 강의 들으시면 돼요. 저희가 해설 자료하고 다 올려놨어요. 그다음 이제 관세법은 올해 지금 난도를 중상으로 해놨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관세 법률에서 법에서 많이 나왔다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뒤통수한테 친 거잖아요, 맞죠? 이제 왜냐하면 관세법 이제 지금은 법률에서 똑같이 내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너무 잘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세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좀 내기 옛날에도 냈는데 이제 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역이 70%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투법도 시행령에서 나왔기 때문에 80% 정도가 여기서 나오니까 이제 이 수험생들이 올해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다. 이거 다 봐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맞죠?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이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외울 때는 여기까지 하셔야 되겠지만 공부는 순차적으로 잡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치얼업을 설명회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적중률 75%면은 매우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게 또 속일 수가 있잖아요. 예, 저희 학원은 안 속이는 걸로 유명하죠. 안 속인다고. 75점 정도가 적중한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 75점, 옛날에는 이제 100점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떨어졌어요. 떨어진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율표 상품학 어제 노건 선생님 수업하실 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면 그 난도가 중상이에요. 중상으로 이렇게 정도가 나온 거고, 이 2021년에 사례형, 올해처럼 사례형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가락률이 70%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22년, 23년 이렇게 단순 암기형, 그러니까 이제 주규정하고 호어 용어 쓰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올해 준비한 사람들 어땠어요? 다 이것만 했을 거죠, 맞죠? 근데 갑자기 사례형으로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을 하고 준비한 것과 이 예측을 못했을 때 나왔을 때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는 사례형 문제가 안 나왔나? 나왔다고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체감 난이도가 높아진 이유가 2년 정도 아예 그냥 주규정 쓰는 거 이런 문제들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난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6단위 소호 그 쓰라고 나온 건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30명 정도를 채점을 했어요. 같이 저랑 그 학원에 다니신 분들 보셨을 거잖아요. 맞죠? 계속 이제 찾아와 가지고 이제 채점하고 있는데 이거 쓴 사람 없어요. 이제 찍은 사람은 있더라고요. 이제 4단위까지 쓰고 뒤쪽은 이제 뭐 11을 하거나 10을 하거나 이제 대충 찍어가지고 한 사람들은 있는데 알고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까지 채점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의고사 중상위권에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할 거잖아요. 이렇게 저 밑에 죄송스럽지만 좀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이게 별로 안 온다고요. 근데 이제 중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쓴 사람들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45점 정도가 이제 올해는 적중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평가 좀 전에 해설 강의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맞죠? 여기 보면은 물음 2번을 지금까지 채점한 사람 중에 쓴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렇게 1, 2등 하시는 분들도 이거 쓴 사람 없어요.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 다니셨던 분도 이거 쓴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80점이 올해는 만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2021년에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면은 2021년에 그 전에는 다 사례형으로 이제 문제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2021년에 문제가 사례를 가장한 법령 쓰는 시험으로 다 나와버린 거예요. 100점 분량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과락률이 관세평가 과락률이 70%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이 법령을 얼마만큼 써야 되지? 그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사례형으로 이제 판단 위주로 해가지고 근거를 쓰는 시험에서 갑자기 법령을 그대로 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딱 받자마자 오늘은 무조건 달리기 쓰는 것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뭐 한 20페이지 쓴 사람, 그 다음에 뭐 18페이지 쓴 사람 이렇게 썼다고. 그런데 이제 이분을 또 제가 소환하는데 이게 그때 이제 과락으로 떨어진 30 몇 점으로 떨어지신 분 계신데 그분은 2021년에 커트라인이 54점이었잖아요. 54.5점이었다고. 그분은 65점을 받았어요. 평균을. 근데 관세평가 과락인데 65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변형돼 나오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시는 분이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2021, 22, 23, 3년 정도 이제 다 법령을 외워서 암기해서 쓰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수험생들 다 그렇게 연습했을 거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대부분 그렇게 출제가 됐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올해 갑자기 사례형으로 나오고 이게 전혀 모르는 게 수험생들 강의도 뭐 선생님들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험생들이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채점한 사람 중에 50점 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50점 넘는 사람. 50점 넘는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다 40점, 30점 돼요, 지금. 물론 이제 저희가 채점을 할 때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긴 해야 돼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이 매우 높죠. 높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실무는 제가 이게 좀 깠어, 사실은. 이렇게 너무 적중을 많이 해가지고 좀 내리긴 내리는데, 무역실무는 이제 이 협약 위주로 공부하는 건 계속 유지. 작년에 이론 문제 10점, 올해 이론 문제와 그 다음에 협약을 가장한 이론 문제가 10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협약을 그대로 암기해서 쓰는 시험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출 문제를 변형해가지고 정말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내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무역실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 무조건 다 챙겨야 된다. 기출 문제 다 챙긴다. 그래서 올해는 이 중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러면은 출제 기형이 어떻게 돼요?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몰라요, 맞죠? 이게 근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대략 이제 얼추 정해졌어요. 이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공부해야 될 양이 늘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학습 전략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들은 그래프 다 보셨을 거예요. 다 보셨을 거고, 이제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시험은 다 암기다, 2차 시험은 다 암기다, 모두 다 알고 오시잖아요. 맞죠? 2차 시험 암기라고 모르고 오시는 분은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암기를 똑같이 다 암기를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해드리고자, 심리적인 안정감을 드리고자 이 그래프를 제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점수가 최고 득점자 점수예요. 수석 합격하신 분들의 점수.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빨간 글씨는 무엇이다? 최저 합격 점수. 그러니까 그 해에 꼴등? 합격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합격하신, 문 닫고 합격하신 분의 점수라고요. 예, 그렇다고요. 꼴등이라고 하면 되게 못하는 것 같은데 합격했으니까 잘한 거잖아, 맞죠? 예, 그래서 꼴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격차를 한번 보세요. 격차를, 자, 일단은 여기 16점 차이 나죠. 그 다음 여기는 24점 차이 나죠. 여기는 25점 차이 나죠. 그럼 여기는, 여기서 21점 차이 나죠. 그러면 자, 마지막 등수로 붙은 분과 1등으로 붙은 분은 대략 한 20점 정도 차이 나요. 이 20점이면은 곱하기 4하면은 총점 80점이잖아요. 여기는 동점 100점 차이라고. 한 과목 빵점 받아도 합격인 거죠. 맞죠?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맞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 이 책 전체를 암기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불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는 안 나가고, 앞에 외웠던 거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쳇바퀴 돌다 보니까 이 진도가 못 나가고, 이게 중간에 멈추고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책 전체를 암기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최대 목표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목표치인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똑같이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거지, 똑같이 암기해가지고 쓸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얼업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얼업 2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 최고 득점자도 이렇게 이때는 점수를 이렇게 많이 올려 들었나?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이 대부분 이제 70점 중후반이잖아요, 맞죠? 이 정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밑에 마지막으로 합격하시는 분들, 여기 있는 게 저희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은 이 언저리에 계신 분들의 쓴 답안지를 볼 수가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저희가 여기까지 다 공개를 해드려요. 보통 이제 최고 득점자 답안지를 공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최고 득점자 답안지를 공개해주면은 나랑 이제 자괴감이 와. 왜냐면 모범 답안이 비슷하거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얼마만큼 써요? 쓰면 합격해요라고 많이 물어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만 써도 합격해요라고 이제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답안지를 공개를 해주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잘 쓰느냐? 되게 못 써요. 합격, 여러분들 보면 입밖에 못 써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진짜 잘 못 써요. 근데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똑같이 암기하는 거는 우리를 목표로 삼되, 그걸 우리가 실행할 수 없으니까 적당하게 마인드 컨트롤 해가면서 가자,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통계도 제가 이게 많이 보여드리는 통계인데, 이 지금 이게 이 몇 점 이상 득점한 비율이에요. 앞쪽이 이제 60점 이상을 득점한 비율이고, 뒤쪽에 있는 그 진한 그래프가 50점 이상 득점한 비율이거든요. 그래프 높은데 한번 보세요. 어디가 높은지. 자, 높은 거는 보면은 간세법하고 무역실버가 높죠. 그러니까 여기는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받으면 여기서 격차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간세법하고 무역실무는 점수 격차가 많이 난다고, 수험생들 간에.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못하면은 남들은 여기 잘했는데 내가 여기 못했어. 그러면 내가 합격 가능성과 멀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 관세평가 보세요. 관세평가는 60점을 넘기는 비율이 매우 적죠.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든지 오래 하든지 못하면은 점수는 안 나오겠지만, 적정히 하면은 비슷한 수준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평가를 나는 70점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면 안 되겠지, 맞죠? 70점 넘긴 사람 잘 없다고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이 여기는 관세 평가는 공부를 오래 했든지 적게 했든지 공부 조금만 하면은 이제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세법하고 무역실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슷하게 맞추지를 않으면 합격하는 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맞춰야 되는 거고, 관세율표도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60점 이상이 73명이잖아, 맞죠? 이미 관세율표는 90명 중에 73명이 60점을 넘겨버렸어. 그럼 나는 50점대 받으면 어떻게 돼? 여기 128명이잖아요. 그러면은 17명만 합격했을 거잖아, 맞죠?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관세율표를 잘해야 된다. 물론 이제 여기가 거래표가 좀 낮지만 관세율표를 잘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평가하고 관세율표는 상대적으로 양이 적기 때문에 미리 수험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수준을 맞춰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세법하고 무역 실무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리를 해놓고 여기다가 많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키높이를 맞춰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는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이 그래프에서도 이제 그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부는 다 심리적인 싸움이잖아요. 심리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가야 돼요. 자, 이게 더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합격이다. 이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꼼꼼하게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똑같이 쓸 수 있도록 해요. 똑같이 쓰면 당연히 점수 줄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한 번씩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저한테 상담받고 가신 분이 제가 이제 블로그에 이런 거를 이제 자주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걸 언제 봤냐 하면은 3월인가 4월인가 이런 내용을 쓴 글을 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뒤늦게 이제 그때 이제 2차 모의고사 보고 계셨으니까.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공부 방법을 바꿔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올해 한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간당간당하긴 한데 이제 합격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걸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은 우리가 아까 전체를 다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상기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세평가 문제 2번 아무도 못 썼잖아요, 맞죠? 아무도 못 썼다고요. 그러면은 그거 못 썼다고 내가 떨어지냐고요? 안 떨어져요, 절대로. 그거는 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뭐 쓴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 썼다고 합격이냐? 아니에요. 다른 걸 잘 써야 합격이에요. 그래서 이거 남들이 잘 쓰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암기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으로 확정해 간다. 그다음에 해독 속도가 엄청 중요하다. 해독 속도가 안 나면은 결국은 5월 6월을 못 버틴다. 올해 5월 6월이 아니죠. 내년 5, 6월이에요. 내년 5, 6월은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을 한 달 내지 2달 정도 앞섰을 때 이제 해독 속도가 안 나면은 결국 못 버틴다. 이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면 합격한다. 버티면 합격이다. 이제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근거를. 이게 딱 근거를 또 친절하게 또 제가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작년 2차 시험 합격자 통계거든요. 작년에 9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90명이 합격을 했는데 자, 이렇게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이 170명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게 제목이 뭐예요? 실질 경쟁률이죠. 실질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50점 이상이 170명, 작년에 90명 합격했어. 그럼 50점 이상 받았는데 떨어진 사람이 80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나의 경쟁자일까? 아니겠죠. 여기 80명이 나의 경쟁자로. 그러면 이만큼 합격하면 딱 이만큼이 남아요. 그러면 실질 경쟁률이 얼마다? 2대1이라는 거예요. 근데 2대1은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2대1이 절대로 안 돼요. 마지막에 2대1이 절대로 안 되고 올해 제가 1.15대1이라고 그랬어요. 1.15대1. 그거는 제가 이제 분석해가지고 매년 이제 모의고사 할 때마다 공지를 해드리는데, 그럼 자, 이게 이렇게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2대1 그러면 이제 다음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2022년이거든요. 2022년에 169명이 합격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게 60점 이상이 커트라인은 60.1이니까 169명이잖아, 맞죠? 그럼 딱 여기서 있다고. 그럼 아래쪽에 몇 명 있어? 90명 있죠.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160명이죠. 대략 이 정도. 이때 많이 합격했기 때문에 90명 합격해서 90명 있는 거잖아, 맞죠? 딱 그렇다고요. 통계가 보면은 딱 그렇게 96명 합격. 90명인데 여기는 59점이라서 59점 몇 명이 6명 있었나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90명이 합격했으니까 103명 있죠.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보면은 이때 149명이 합격했는데 90명이면 110명이 있는 거죠, 맞죠? 이때는 이제 2020년에는 2018년, 19년 이때 이제 1차 시험 1000명씩 합격할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제일 많다? 그래프 보세요. 맨 아래쪽이 되면 맨 아래쪽에 있는 이 인원들은 초시생들이잖아요, 맞죠? 초시생들이고 올해 시험장 갔다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아니네. 여기 있을 거잖아요, 맞죠?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에 의의를 두는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걸 제가 왜 적어놨냐 하면은 2023년이잖아요, 맞죠? 2022년에 1차 합격생이 470명이라고요. 그러면 자연 감소라든 응시율을 빼고 나면 376명, 그 다음에 합격생 빼고 나면 15명, 그러면 대략 350명이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350명 중에 350명이 2023년에 유예생이었을 거잖아요, 맞죠? 350명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 170명. 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는 3동 4유 다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유예생들은 몇 명 있냐고요? 여기 지금 2유예로 간 사람들이 물론 4유예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대략 이제 2유예 합격하면은 한 300명 정도 나오거든요. 300명 중에 여기 그 3동 4유 빼면은 한 60명 정도 빼야 되거든요. 60명에서 70명 정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 유예생들의 350명 중에 공부 잘 된 사람들이 이 한 30에서 4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만큼 합격했는데 그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부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얼업을 만든 이유가 왜 만들었냐 하면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올려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치얼업이 내가 스스로 공부 잘해. 그러면 이렇게 혼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의만 듣고 내 스스로 잘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공부 방향을 상담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공부 방향이 대부분 잘못돼 있어요. 잘못돼 있어서 여기로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깨친 사람들은 바로 올라가 버려요. 이 시험은 시험 문제가 현재 좀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담을 받거나 그러니까 뭔가를 잘 준비해 가지고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암기의 4단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유예생하고 초시생 생동차 분들이 이제 해야 될 방향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가 4월부터 6월까지 이제 이거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이게 기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키워드 목차 정리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이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하시는 분들은 7, 8월에 와 가지고 이 정리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7, 8월에 심화반이라든 이런 수업 했잖아요. 근데 그 수업을 다 없앤 이유가 내가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정리를 하고 암기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 없이 7, 8월에 또 수업 듣고 9, 10월에 또 수업 듣고 그 다음 11월에 또 문제풀이 수업 듣고 맨날 수업 듣다가 시간 다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빼놓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단계냐 하면은 7, 8월이잖아요. 7, 8월이면은 교재 정리한다. 교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다음 정리가 된 사람들은 키워드와 목차를 암기한다. 키워드와 목차를 암기한다고 그래서 문장을 암기하지 마세요. 지금 문장을 암기하면은 좋기야 하겠지만 그게 오래 못 가요.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속도라고 그랬죠, 맞죠? 지금은 속도의 문제예요.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암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가가지고 목차를 늘려가면서 문장을 암기합니다. 빠른 사람들은 이때 문장을 암기하시면 돼요. 문장을 암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11월, 12월이 이제 치얼업 레벨 2인데 치얼업 레벨 2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한 가지는 이제 과목별 모의고사라는 게 있고 하나는 치얼업 레벨 2가 있는데 과목별 모의고사는 올해 6개월 모의고사 보셨던 분 가끔씩 이제 밖에서 공부하시던 분들 보셨죠. 그분들이 이제 올해 1차 시험, 2차 시험이 안 되면은 이제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여기를 딱 들어오면은 그분들은 이미 고수에 이제 그분들이 올해 유예생들이 아니었어요. 이 유예생들도 있었고 생동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동차들도 이제 포기를 안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생동으로 준비하시면 내년에 포기 안 하실 거라고요.
저희 학원 오면 포기 안 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가서 합격하면은 생동 합격으로 이제 여기 앞에 서가지고 저 생동을 합격했습니다. 이제 인사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과목별 모의고사 오는 거. 그다음에 체어업 레벨 2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수준이 낮은 건 아닌데 여기 과목별 모의고사는 수준이 좀 더 높은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50점짜리 문제를 직접 모의고사처럼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연습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동차생들은 내가 회계학이 이제 공부를 처음 한다. 바로 시작하세요, 그냥. 바로 시작 안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 가면 갈수록 이제 2차를 손 놓게 돼요. 그래서 회계학을 아예 처음 공부한다. 차변, 대변, 회계의 순환 과정 잘 모른다. 그냥 들어요. 그냥 들어요. 한두 시간 정도 들으시면 돼요.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시작한 사람들은 원가 관리하고 내세법 들으시는 거고, 그냥 이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올해 1차 시험 공부를 좀 했다. 회계 한번 들어봤다. 그럼 여기로 가시면 돼요. 여기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3동차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학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3동차로 가실 분 없을 거잖아요, 맞죠? 이게 없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명회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제 3동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다고. 그분들은 엄청 중요해요, 지금 시기가. 그래서 이제 8월부터 해놨잖아요. 8월에 이제 다들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3동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외로 가셔야 될 분들은. 그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교재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교재 정리하는 거 패드에 있는 거 보셨잖아요, 맞죠? 그거 보셨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이제 교재를 정리하는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교재 정리하고 그다음 빠른 해독을 한다.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수강을 하고 운동해라. 그다음에 3동으로 가면 회계학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무엇을 많이 물어보냐 하면은 이제 그러면 나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중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내 공부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스타트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위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 공부 방법 바꿔서 시작해야 된다. 바꾸기 싫으면은 공부 그만하라고 그래요, 저는. 저는 이렇게 공부 그만하라고 잘 이야기해 주는 편이에요, 대체로. 공부 그만하라고 그러고, 공부 그만하라가 공부 방향 못 바꿀 것 같으면 그만하라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수강 여부는 내가 내 스스로 정리를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수강 안 해도 돼요. 굳이 저는 이게 수강을 많이 권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 아닌데 이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잘 된다. 그럼 내 스스로 그러면 하시면 돼. 이 기간에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수강을 하면서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수강을 하면서 하시면 돼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에는 3동으로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무조건 2차는 끝내야 돼요. 2차를 끝내야 돼요. 끝낸다는 각오로 이제 8, 9, 10, 11월, 12월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의고사 하셨던 분들은 과목별 모의고사로 넘어오시면 돼요. 3동으로 가시는 분들은. 왜냐하면은 1, 2월에 내가 3분의 1 정도는 1차 공부해야 되거든요. 3분의 2는 2차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해생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내 공부 시간이 줄어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와가지고 미리 모의고사, 과목별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2차를 거의 끝내는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과목별 모의고사는 뭐냐 하면은 과목별 모의고사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면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바로 해설해요. 바로 해설하고 그 다음에 해설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하고 1대1 코칭을 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 모의고사 썼잖아요.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바로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서술하는 방법들을 코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 2월은 동차생들이 저희 학원에 오면은 되게 좋은 게 괴로워요. 괴로운데 좋아. 왜냐하면은 매주 목요일 1월부터는 1차 시험 직전까지 매주 목요일 1차 모의고사 봐요. 여기 계신 분들 동차생들 계시잖아요, 맞죠? 내년에 동차 생동을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잘 들어두세요. 1차 모의고사 매주 목요일 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차 모의고사 토요일 또는 일요일 보잖아요. 여기 따라와야 돼. 이걸 왜 만들었냐 하면은 동차생으로 생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3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학원에 늘 존재를 하는데 1차와 2차 공부 비중을 조절을 못해가지고 1차를 떨어져 버려. 근데 2차 공부 1년 했는데 1차 떨어져 봐요. 얼마나 억울해. 맞죠? 그래서 너네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1차 모의고사하고 2차 모의고 본다고. 그래서 이제 이 공부 비중을 조절 잘. 그럼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공부 비중을 조절을 잘 하려면은 1차를 미리 끝내놔야 되겠죠. 동차생들 그래서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공부 비중을 잘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그래서 동차생들은 이거 잘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고 공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동차생들 힘들어요. 생동으로 합격하는 거 진짜 이렇게 대단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거. 그다음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해독 속도에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차생들은 3월에 1차 시험을 보고 회복이 안 돼가지고 체력 회복이라든지 멘탈 회복.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은 단순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만 하면 되잖아요. 안 외워도 되니까. 근데 거기에 한 달 정도 익숙해졌다가 2차 오니까 다 암기해야 되니까 이러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느낌이 많이 든다고. 딱 벽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빨리 회복을 하시는 분들은 합격.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셨던 분의 올해 제가 생동을 합격할 분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누군지 맞죠? 그분은 이제 멘탈 회복 하나도 안 무너졌어. 그래서 올해도 200 넘는 한 또 이렇게 생동으로 합격 나올 거라고. 근데 이제 또 다른 분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버티고 있었어. 끝까지. 지금은 이제 저기 유럽에 가 있어. 끝나자마자 유럽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오겠지. 이제 8월에. 아니면 이제 10월에 올 거예요. 아닌가? 제가 아직 안 물어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동차생들은 이때 멘탈이 매우 흔들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사유예생들은 진짜 여유가 있어. 사유예생들 이미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2회 때 봤지, 3동 때 봤지, 다 봤다고 이제 공부할 거 없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사유예로 가는 친구들은 놀아라고 그래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 계속 그냥 체력이나 운동이나 하고 책이나 읽고 그냥 놀아라고 해. 그래 마음을 많이 비워놔야 그 다음 갈 때 이제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유예생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거 잘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 방향이 잘 돼 있는 사람과 잘못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돼 있는 사람은 올해도 여전히 있었어요. 저희 학원에도 모의고사 보시는 분 중에 있었어요. 그분은 올해도 제가 볼 때는 합격 가능성이 낮아요. 사실은 누군지는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있다. 그러면 공부 방향이 설정이 잘못돼 있어서 올해 사유예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해야 돼. 사실은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출혈부터 한 달은 놀아야지. 그래도 인간적으로 맞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실 거면은 이제 사유회로 가실 거면은 이제 한 달 놀고 8월부터 공부 방향 세팅하는 거. 그 중에 세팅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재 정리거든요. 교재 정리 해독. 이게 안 되면은 결국 이 시험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 것을 이제 사유회생들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여유 있게 가시면 돼요. 여유 있게 가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공부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이제 그대로 과거에 했던 패턴대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업 소개, 취업 소개 이제 간단하게 끝내. 그럼 이제 취업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자 일단은 생활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스트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 진행하는 거, 이게 이제 취업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취업이 왜 필요한지는 앞에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4월부터 11월까지 수강하고 복습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갑자기 모의고사 와서 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험생들 계속 와서, 얼마 전에 시험 끝났잖아요. 맞죠? 시험 끝나고 상담 받으러 오신 분이 또 이 이야기를 했어. 또 이 이야기를. 이게 뭐냐면은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나는 모의고사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모의고사 갑자기 쓰라고 하니까 답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8분의 1이니까 겨우 1, 2월은 이제 8분의 1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 1월부터 2월까지는 8분의 1 범위로 모의고사를 봐요. 책을 8분의 1분할 해가지고 그 범위씩 이제 나와가지고 1, 2월에 한 바퀴 돌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8분의 1일 때는 이렇게 공부 방향이 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거지. 8분의 1씩 공부해가지고 통으로 외워서 오니까 된다고. 그런데 이제 3월에 가면은 4분의 1 범위로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4분의 1씩 이제 쪼개서 이제 4분에 나눠서 보는 거고요. 근데 4월에도 이제 겨우 버텼어. 근데 5월에 가니까 이제 2분의 1이야. 책이 이제 일주일에 반씩 보고 와야 돼. 그게 돼요? 안 된다고. 대부분 안 돼요. 그게 되는 사람은 합격이니까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취업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옛날에는 여기 앞에 이제 붙어 있었어. 주간 테스트를 했어. 근데 올해는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3.0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분들은, 그래서 이제 좀 더 같이 더 죽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스파르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주관 테스트 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맞죠? 뭘 해야 된다? 공부 방법 수정하고 내가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내자. 그 주관 테스트의 취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관 테스트 결과를 제가 봐요. 저는 보지 이제 채점한 거 보니까 보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맞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는지 대충 이렇게 바꿔서 채점하니까 알기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그걸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필요성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치열에 필요한 거는 필요하신 분은 혼자 잘할 수 있는 분은 혼자 하시면 돼요. 굳이 안 해도 돼. 이런 안 해도 돼. 혼자 잘하시면 돼. 혼자 잘하시는 분들 이미 합격하실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맞죠? 본인 스스로가 혼자 하시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통제된 생활 관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이 치열업 하면은 공부 시간이 다 늘어난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생활 보여드릴 텐데 놀라지 마세요. 이제 공부 시간 일단 확보가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테스트를 보니까 이제 공부 방법을 점검을 할 수 있어. 그다음에 이제 멘토링이 이제 진행되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멘토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게 뭐냐면은 뭐라고 됐어요? 공부는 본인 스스로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거 있다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통제할 수 있어요? 멘토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도구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하면 잘 안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공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공부해보자, 이 뜻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치열업 운영 방식은 학원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 자리가 이렇게 지금 이 강의실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강의실 이제 책상 베일을 바꿀 거예요. 그걸 바꾸고 이제 콘센트 하나씩 다 놔줄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집이 멀어가지고 학원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개별 공부를 하는데 구루미 캠으로 이제 영상으로 캠으로 스터디 하거나 아니면 열품탄을 운영한다. 나는 이렇게 영상 송출하는 거 싫어요. 내 얼굴을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캠 스터디 할 거면은 구루미, 그 다음에 열품타로 운영하는 분들은 두 가지예요. 이제 전업수험생들은 이제 주당 60시간, 그다음 아침에 인정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주당 몇 시간 이렇게 제한들이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일정은 저희가 이게 공지해 드릴게요. 전용 게시판이라든지 공지사항에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학원 스케줄, 이제 데일리 테스트 있죠. 몇 시부터 몇 시예요? 8시 40분부터 9시에 이제 여기 이제 매일 아침마다 시험 보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데일리 테스트. 지금 그 위클리 테스트로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만큼의 문제가 여기 나오냐? 그럼 다 죽어버리겠지. 그래서 이제 되게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양이 이제 줄여서 나오겠지. 그래서 전체 20분, 네 과목을 20분에 보는 거기 때문에 5분에서 이제 간단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중심으로 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위클리 테스트 보는 거예요. 이거 봤던 거 그 일주일에 누적해서 볼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먼설리 테스트도 있어요. 다 모아가지고 월말에 한번 보는 거. 이제 치열업은 스파르타가 붙어 있잖아요. 그냥 치열업 아니에요. 스파르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빡세게 한번 해보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퇴실 하는 거는 10시 10분에. 이거 고민을 했는데 하루 이게 일과표를 정리하다 보니까 590분밖에 안 나와가지고 10분 늘려가 600분을 만들어서 하루에 10시간이에요. 테스트 시간 빼고 10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운동하고 싶은 분들은 이 시간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운동을 하세요. 옛날에 이제 중간에 운동을 허용해 주니까 공부 분위기가 해이해져 가지고 7, 8회는 이제 중간에 그런 거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시간에 휴대폰 사용 하다가 걸리면은 이제 뺏어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부 이렇게 작년에 합격했던 친구, 제가 책 보여드리는 분 있잖아요. 책 샘플로 정리된 책 보여드리는 그분은 제가 이 아이패드를 저한테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는 것만 쓸 수 있게끔 비밀번호 설정해달라고 그랬어. 그 비밀번호 설정해가지고 그 친구는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것밖에 못 썼어요. 그 다음에 휴대폰은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저한테 보관해가지고 토요일 밤에 찾아갔어. 휴대폰을 저한테 맡겨놓고 왔어요. 그렇게 공부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요일은 쉽니다. 일요일은 쉬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한다. 8시 40분부터 밤 10시 10분까지. 그다음에 이제 개별 학습 하실 분은 이제 구루미로 참여하실 분은 이제 캠스터디고, 그다음에 열품타는 관리형이 있고 일반형인데, 이거는 이게 접속 완료 이렇게 학원이랑 똑같이 해야 돼요. 22시 10분인데 10분 땡겨줬나? 이 시간에 접속을 해야 되고 주 60시간 의무 학습 시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휴식 중에는 캠 중지 뭐 이런 것들 규정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구루미는 유로기 때문에 한 달에 5,900원 정도 발생을 해요. 그다음에 열품타는 관리형은 이게 왜냐면 이게 자기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편안하게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하면 되는데 잘 안 해서 문제지. 나는 이게 내가 이 뭐 이렇게 이런 출석이라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야 공부를 잘한다. 그럼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없이 내 스스로도 잘해요. 그럼 여기로 오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두 개를 운영할 거라서,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해 가지고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개별 학습 하실 분들은 이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학원은 그냥 이거예요. 이거는 조정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벌점이 있어요. 벌점이. 자, 주간 테스트 관련해 가지고 벌점 10점이 초과하면은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시오 한다고. 2개월 누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출결 관련해 가지고 벌점 이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준들은 전용 게시판에 제가 다 남겨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대실 조치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 이렇게 한 달에 월 2회 휴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작년에 월 1회 휴무였는데, 그래서 이제 반유로 쪼갰으면은 4개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운동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걸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개별 공부하시는 분들도 벌점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해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갖고, 먼슬리 테스트는 하루 날짜 잡아가지고 이제 시험을 시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제 범위표는 데일리로 이제 범위표가 나갈 거예요.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나갈 거니까 미리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7월 1일부터 시작이라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방식은 서술형은 아니에요. 지금 서술형 하라고 그러면 못 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빈칸 채우기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점수는 점수화를 안 해요. 안 하고 과목별로 패스 페일로 판정해요. 그다음에 이제 패스도 이제 A, B로 나눠요. 너는 이제 진짜 잘했네. A. 그래 이제 뭐 그다음에 좀 했네. B. 너는 이제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 F. 옛날에는 이게 F 떨어지면 재시험 봤어요. 올해 재시험을 볼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직 스타트를 안 했기 때문에. 재시험을 옛날에 봤어요. 이게 이게 페일 나온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페일 난 문제만 재시험을 봤어요. 암기가 못하면 집에 못 갔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달라진 거는, 지금은 이렇게 각각의 선생님의 문제를 풀었잖아요, 맞죠? 내가 수업 듣고 있는 선생님들. 근데 지금은 이제 수업 진도와 주간 테스트의 진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두 분씩 있는 과목은 선생님들이 격주로 이제 출제를 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 스타일은 같을 거예요. 문제 스타일은 같고 격주로 출제하기 때문에 이 수업 진도하고 그다음에 테스트의 진도는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한 유형밖에 없다. 선생님별로 나눠지지 않는다. 한 유형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수와 석차는 하지 않으나 실력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뭐 어떻게 한다? 공지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알 수 있게 공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험 번호로 공지하니까 모르겠죠. 이제 여러분들 누군지는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만 참여할 수 있나요? 테스트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강의만 들을 수 있나? 강의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패키지 신청하신 분들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품타 구루미는 나중에 신청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초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초대해서 이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분에 끝내려고 못 끝냈네. 자, 그러면 이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